한국에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의 폭탄 선언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는 300년 의전 역사에 없는 일이라 경악했고 미국 국무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을 받은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 자부하던 백악관 의전이 한국에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4,800시간. 한국이 단 한 번의 국빈 방문에 쏟아부은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의 외배, 그리고 밝혀진 충격적인 진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브라질리아 대통령궁 플라나우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외교부에서 올라온 공식 문서 하나가 의전실 전체를 들끓게 만들었죠. 한국 국빈 방문 확정. 출발까지 8주.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질리아의 하늘은 건기 특유의 파란빛으로 선명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저는 에두아르두 카르발유, 브라질 대통령실 의전국 수석비서관입니다. 19년간 이 자리를 지켰고 53개국 국빈 방문을 수행했습니다. G20 정상회의만 10번, 미국 백악관, 프랑스 엘리제궁, 영국 버킹엄 궁전, 일본 영빈관, 세계 최고라 불리는 의전 현장을 전부 제 눈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19년간 쌓아온 의전에 대한 모든 기준을 한국에서 완전히 허물어야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시 그날로 돌아가겠습니다. 공문이 떨어진 날, 저는 의전실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9명이 회의 테이블에 둘러앉았죠. 화면에는 서울의 전경사진이 띄워져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사이로 고궁이 보이는 낯선 조합의 도시. 한국 의전 자료 확인한 사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죠. 한국은 우리 의전실의 최우선 관심 대상이 아니었으니까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있던 한국은 이랬습니다. 삼성, 현대, BTS, 경제는 빠르게 성장한 나라. 하지만 외교 의전, 민주화된 지 40년도 안 된 나라가 수백 년 전통의 유럽 의전을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프랑스 엘리제궁의 의전 매뉴얼은 나폴레옹 시대부터 축적된 것입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의 프로토콜은 빅토리아 여왕 때부터 정리된 것이죠. 그런데 한국, 솔직히 기대할 게 없었습니다. 에두아르두, 한국 쪽에서 사전 의전 조율 요청이 왔습니다. 부관 레티시아가 태블릿을 내밀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 보낸 사전 질의서였죠. 저는 가볍게 훑어보려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스크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항목이 147개였습니다. 대통령의 식사 알레르기부터 종교적 금기, 선호하는 실내 온도, 악수 시 선호하는 손의 위치, 이동 시 선호하는 차량 내 좌석 위치, 공식 행사 시 선호하는 마이크 높이까지. 저는 19년간 의전 업무를 해왔지만 이런 질의서는 처음이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보내는 사전 질의서는 평균 38개 항목입니다. 프랑스 엘리제궁이 42개, 영국 외무부가 51개, 가장 꼼꼼하다는 일본 외무성이 89개, 한국은 147개.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물어볼 게 많지. 솔직히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식적인 완벽주의, 아시아 특유의 체면 문화겠거니 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147개 질문 하나하나가 어디를 향하고 있었는지를. 한국 방문 준비가 시작되면서 저는 루이스 에르난지 페에이라 대통령을 더 가까이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에르난지 페에이라, 브라질 역사상 가장 가난한 집안에서 나온 대통령. 상파울루 외곽 공업 지대에서 태어나 7살 때부터 길거리에서 껌을 팔았습니다. 14살에 자동차 부품 공장에 들어갔죠. 선반 기계를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무심한 기계가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을 삼켰습니다. 피가 쏟아졌고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공장 주인에게서 돌아온 건 사과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병원비도 보상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14살 소녀는 손가락 하나를 잃었고 대신 분노를 얻었습니다. 그 분노가 소년을 노동운동가로 만들었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고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죠. 노동운동가에서 시의원으로, 시의원에서 상원의원으로, 그리고 마침내 브라질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하지만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의 왼손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5번째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 모든 악수에서, 모든 서명에서, 모든 장갑에서 헐렁하게 남는 새끼손가락의 빈 공간.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공개된 이야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대통령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소수 중 한 명이었죠. 19년간 대통령을 수행하면서 역대 4명의 대통령을 모셨지만 루이스 대통령만큼 저를 세심하게 만드는 분은 없었습니다. 왼손 때문이었습니다. 국빈 행사에서 장갑은 피할 수 없습니다. 국립묘지 참배, 겨울 야외 행사, 군사열. 장갑을 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지만 일반 장갑은 5손가락용입니다. 대통령이 장갑을 끼면 새끼손가락 부분이 헐렁하게 늘어집니다. 그 빈 공간이 카메라에 잡히면 언론이 확대합니다. 대통령은 그걸 싫어하셨습니다. 50년간의 상처를 매번 들켜야 하는 그 순간을요. 저는 모든 해외 순방 때마다 장갑 문제를 처리했습니다. 안쪽에 솜을 넣어 빈 공간을 줄이거나 장갑을 끼지 않아도 되는 동선을 짜거나 실내 행사로 변경을 요청하거나 매번 궁여지책이었습니다. 완벽한 해결은 한 번도 못했죠. 그리고 출발 3일 전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에두아르두, 나야, 브래들리 윌콕스, 미국 국무부 의전차장, 하버드 케네디 스쿨 출신의 3대째 외교관 집안. 아버지는 주영 대사를 지냈고 할아버지는 아이젠하워 행정부에서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의전 전문가라는 자부심, 그리고 미국 이외의 모든 것을 깔보는 오만함. 서울에 간다며? 한국? 맞아. 다음 주 출발이야.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도 비웃음이 느껴졌죠. 한국 의전이라 삼성 공장 견학이라도 하나? 아니면 BTS 콘서트, 국빈 방문이야, 브래들리. 알아. 근데 솔직히 한국이 뭘 보여주겠어. 경제? 인정해. 기술? 인정해. 하지만 의전은 다른 문제야. 의전은 역사고 전통이고 격이야. 40년짜리 민주주의 나라가 300년짜리 프로토콜을 이길 수는 없지. 저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에두아르도 한 가지 조언하자면. 뭔데? 한국 음식 조심해. 매운 거 많아. 브라질 사람 입맛엔 안 맞을 거야. 그가 껄껄 웃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브래들리의 말투는 거슬렸지만 내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한국 의전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147개 질의서에 우리가 보낸 답변. 기계적으로 확인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한국, 경제는 인정하지만 의전은 기대하지 않는다. 그게 솔직한 제 마음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시간은 저녁 8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24시간이 넘는 비행. 브라질리아에서 두바이를 거쳐 서울까지. 대통령은 기내에서 서너 시간밖에 주무시지 못했습니다. 착륙 전 대통령이 왼손으로 넥타이를 고쳐 매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4개의 손가락으로 매듭을 잡는 그 동작. 50년간 반복된 동작이었지만 누구보다 능숙했습니다. 능숙함 속에 감춰진 불편함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죠. 전용기 문이 열리자 2월의 차가운 공기가 밀려들었습니다. 영하 5도. 상파울루의 따뜻한 공기에 익숙한 몸이 순간 움츠러들었습니다. 트랩을 내려가는데 한국 의전팀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뿐이었죠. 미국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의 영접도 이 정도였고 프랑스 오를리 공항에서의 영접도 비슷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가 이상했습니다. 의전팀장이 대통령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이건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든 상대국 언어로 인사 한마디 정도는 준비하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이었습니다. 의전팀장이 대통령에게 건넨 인사말 속에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뱅빈두 콤파네이루. 포르투갈어로 동지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단어는 브라질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운동 시절 노동자들이 서로를 부르던 호칭이었고 루이스 대통령이 젊은 시절 집회에서 가장 많이 외쳤던 단어였습니다. 브라질 정치에서 콤파네이루는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의 상징이었죠. 한국인이 그 뉘앙스를 알고 쓴 것일까요? 대통령의 걸음이 살짝 느려졌습니다.
그리고 의전팀장을 한 번 더 바라보셨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눈치챘습니다. 19년간 대통령의 표정을 읽어온 사람이니까요. 차량에 탑승하면서 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하지는 않았습니다. 콤파네이로 한마디로 의전의 수준을 판단할 수는 없으니까요. 숙소인 신라 호텔에 도착했을 때 로비에서 호텔 지배인이 영접했고 스위트룸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이 멈췄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과일 바구니, 그 안에 카주가 있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의 열대 과일. 대통령 고향인 상파울루가 아니라 대통령 어머니의 고향인 페르남부쿠 주에서 자라는 과일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어린 시절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과일. 서울 한복판에서 페르남부쿠의 카주를 구했다고? 그리고 그 옆에 카샤사 한 병. 브라질의 전통 증류주. 하지만 그냥 카샤사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미나스 제라이스산 수제 카샤사. 브랜드까지 정확했습니다. 대통령이 과일 바구니를 보며 멈칫했습니다. 카주를 집어들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한참을 바라보셨습니다. 에두아르두. 네, 대통령님. 이것도 내가 알려준 게 아니지? 아닙니다. 대통령은 카주를 내려놓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와 복도에서 한국의전팀 연락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카주는 어떻게 구한 겁니까? 서울에서 브라질 북동부 열대과일을 구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요. 4개월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제주도 아열대 시험농장에서 재배 중인 품종이 있었고 수확 시기를 마쳤습니다. 4개월. 저는 전화를 끊고 복도 벽에 기대섰습니다. 4개월 전이면 국빈 방문이 공식 확정되기도 전이었습니다. 한국의전팀은 방문이 확정되기 전부터 이미 준비를 시작한 건가? 아니야. 너무 앞서가지 말자. 카주 하나, 콤파네이로 한마디. 인상적이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판단하기는 이르다.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며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내일은 영부인 단독 일정이 먼저 있고 저녁에 비공식 만찬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직 첫날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뭔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년간 53개국을 돌며 쌓아온 저의 기준, 저의 편견, 저의 확신. 그것들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녁, 비공식 만찬이 열린 곳은 청와대, 영빈관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북촌 한옥마을의 한 전통 한옥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기와지붕이 줄지어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돌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2월의 차가운 공기 속에 나무향이 감돌았습니다. 솔직히 첫인상은 이랬습니다. 소박하다. 프랑스 엘리제궁의 만찬장은 천장에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12개입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의 볼룸은 한 번에 170명이 앉을 수 있죠. 미국 백악관의 스테이트 다이닝룸은 대리석 벽난로와 에이브러햄 링컨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나무 기둥의 한 지문, 마당에 감나무 한 그루. 스케일이 달랐습니다. 작은 쪽으로요. 하지만 방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제 판단이 성급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좌식이었습니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방식. 대통령이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서양식 만찬에 익숙한 분이셨으니까요. 하지만 바닥에 온돌이 깔려 있었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발바닥을 통해 올라왔고 대통령이 작게 감탄하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어로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냥 포르투갈어가 아니었습니다.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였습니다. 포르투갈 본토와 브라질의 포르투갈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발음도, 어휘도, 문법 구조도 차이가 있죠. 카드에 적힌 문장은 완벽한 브라질식 포르투갈어였습니다. 그리고 메뉴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코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슈아스코였습니다. 브라질의 전통 숯불 구이. 하지만 이건 그냥 슈아스코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갈비 양념 기법이 가미되어 있었습니다. 브라질 슈아스코의 거친 숯불 향에 한국 간장과 배즙의 달콤한 감칠맛이 어우러진 것이었죠. 고기 위에 올라간 것은 파리냐가 아니라 한국식 쌈장이었고 곁들여진 것은 파로파가 아니라 한국의 깨씹 절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한 점을 드시고 멈추셨습니다.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뜨며 부인 아나 클라라 여사를 바라보셨습니다. 이건 슈아스코인데 슈아스코가 아니야. 이건 더 깊어. 저는 대통령의 표정을 읽었습니다. 대통령에게 슈아스코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14살 소년공 시절 한 달에 한 번 공장 동료들과 공터에서 숯불을 피우고 싸구려 고기를 구워 먹던 기억. 가난했지만 함께여서 따뜻했던 그 시간. 노동자의 음식이자 형제의 음식이었습니다. 두 번째 코스. 페이조아다를 한식으로 재해석한 요리였습니다. 브라질의 국민 음식 페이조아다. 검은 콩과 돼지고기 부위를 오래 끓인 스튜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한국의 된장찌개 기법이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검은 콩의 묵직한 맛과 된장의 깊은 감칠맛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풍미를 만들어냈죠. 세 번째 코스. 디저트. 브라질의 전통 디저트 브리가데이루를 한국의 떡과 결합한 것이었습니다. 초콜릿의 달콤함과 찹쌀떡의 쫀득함. 저도 모르게 두 번째 손이 갔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저는 주방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인 셰프가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셰프였죠. 슈아스코를 어디서 배웠습니까? 상파울루에 한 달 다녀왔습니다. 한 달이요? 네. 대통령님이 젊은 시절 다니셨던 공장 근처 슈아스카리아까지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지역 특유의 양념법을 배웠고 돌아와서 석 달간 한식과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대통령이 다니던 공장 근처 슈아스카리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만찬 하나를 위해 셰프를 상파울루에 한 달간 보냈다고?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동네까지. 비용이 상당했을 텐데요. 셰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자원했습니다. 비용은 제 개인 부담이었고요. 의전팀에서 대통령님의 노동자 시절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절의 맛을 되살리고 싶었습니다. 자원, 개인 부담. 저는 19년간 수십 번의 국빈 만찬을 경험했지만 셰프가 자비를 들여 상대국 대통령의 젊은 시절 동네까지 찾아간 경우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콤파녜이루, 카주, 슈아스코, 브라질식 포르투갈어 카드. 하나하나는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할 수 없는 무엇이었습니다. 이튿날 오전, 영부인 단독 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나 클라라 여사는 한국 측 안내로 서울 광장시장에 갔습니다. 저는 수행하지 않았지만 경호팀을 통해 보고를 받았죠. 시장에서 한복 원단을 함께 골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한 상자를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복 한 벌이었습니다. 오전에 고른 원단으로 단 하루 만에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색상 조합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아마존의 초록과 브라질 국기의 노랑이 어우러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옷. 거기에 분홍빛 비녀, 전통 비단 신발까지. 하지만 제가 진짜 놀란 건 원단의 문양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직조 기법으로 브라질 원주민 투피족의 기하학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복 위에 아마존의 영혼이 깃든 것이었죠. 단 하루 만에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원단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겁니다. 시장에서 고르는 것은 체험이었고 진짜 원단은 이미 몇 주 전에 완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체험의 감동과 선물의 감동을 하나로 엮는 이중 구조. 저는 의전 전문가로서 이 설계의 정교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전달된 선물. 상자 3개였습니다. 첫 번째 상자. 책 한 권. 저는 제목을 보고 숨이 멎었습니다. 한국의 노동운동 상징인 전태일의 영문 전기였습니다. 22살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노동자의 권리를 외친 청년. 노동운동가 출신 대통령이 또 다른 노동운동의 상징에게 바치는 책. 그 무게는 종이의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상자. 도자기였습니다. 한국 전통 청자 기법의 화병. 하지만 표면에 새겨진 문양이 한국 것이 아니었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마라조아라 문명의 전통 문양이었습니다. 아마존의 고대 예술이 한국의 천년 도자기 기술 위에 피어난 겁니다. 세 번째 상자. 이건 예상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세트. 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대통령에게 화장품이라니. 하지만 곧 이해했습니다. 대통령이 석 달 전 브라질 방송 인터뷰에서 했던 농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좀 잘생겨졌다는 이야기를 듣는데 그건 아마 한국 화장품 덕분일 겁니다. 청중이 웃었던 가벼운 농담.
한국 의전팀은 그 농담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국 축구 국가대표 유니폼. 축구광인 대통령을 위한 선물이었죠. 대통령은 선물들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며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전태일 전기를 펼쳐 첫 페이지를 읽으시더니 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에두아르두. 네, 대통령님. 이 나라는 내 농담까지 기억하고 있었어. 방을 나와 복도에서 브래들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래들리, 나야. 한국 어때? 김치 안 매워? 한국 의전팀이 대통령이 석 달 전 방송에서 한 농담까지 기억해서 선물을 준비하더라. 전화기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 CF를 상파울루에 한 달간 보내서 대통령 젊은 시절 동네 슈아스카리아의 양념법을 배워왔어. 한복에는 브라질 원주민 문양을 새겨서 줬고. 그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스토킹 수준이잖아. 스토킹이 아니야. 브래들리. 이건 달라. 뭐가 다른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가 다른 걸까? 아직 모르겠어. 내일 공식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공식 일정 둘째 날. 국립묘지 참배. 서울의 아침은 맑았습니다. 영하 3도. 전날보다 살짝 풀렸지만 여전히 차가운 공기가 폐를 찔렀습니다. 차량이 국립묘지 정문에 도착했을 때 의장대가 도열해 있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현장을 스캔했습니다. 의전 비서관의 직업병이죠. 스피커 위치, 마이크 높이, 이동 동선, 계단 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장갑, 야외 행사. 2월, 영하의 기온. 장갑을 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해온 장갑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안쪽 새끼손가락 부분에 솜을 채운 매번 쓰는 궁여지책이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참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의장대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인상적이었지만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의장대도 이 수준이었으니까요. 대통령이 헌화대 앞에 섰습니다. 그때 의전 관계자가 하얀 장갑 한 쌍을 건넸습니다.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한국 측 장갑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아니었죠. 일반 장갑이면 새끼손가락이 헐렁하게 남을 것이고 그게 카메라에 잡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제가 준비한 장갑으로 바꿔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먼저 왼손 장갑을 집어드셨습니다. 그리고 끼셨습니다. 대통령의 손이 멈췄습니다. 새끼손가락 부분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네 개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도록 설계된 장갑이었습니다. 헐렁하게 남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 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처음부터 네 개의 손가락을 위해 만들어진 장갑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돌려 아나 클라라 여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장갑을 들어 보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처럼 웃으셨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그 웃음 뒤에는 50년의 세월이 있었습니다. 상파울루 공장의 피와 고통, 50년간 모든 장갑에서 헐렁하게 남았던 다섯 번째 손가락의 빈자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딛고 여기까지 온 한 인생의 무게.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참배가 끝나고 대통령이 내빈실에서 쉬시는 동안 저는 한국의전팀 연락관을 찾았습니다. 장갑을 어떻게 준비한 겁니까? 연락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왼손 사진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사진들에서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손의 크기를 계산해서 맞춤 제작했습니다. 사진만으로요? 147개 질의서의 72번 항목에 악수 시 선호하는 손의 위치가 있었습니다. 비서관님의 답변은 오른손 악수를 선호한다였죠. 보통 사람은 이런 항목에 무관심하다고 적습니다. 선호하는 손이 있다는 것은 다른 쪽 손에 이유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서 공개 사진을 분석했고 왼손 새끼손가락 결손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대통령님의 과거 경력에서 공장 사고 이력을 확인했고 장갑을 맞춤 제작한 것입니다. 147개 질의서. 그 질문들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습니다. 퍼즐이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답변을 조합하면 문서에 적히지 않은 진실까지 읽어낼 수 있도록 설계된 퍼즐. 저는 벽에 등을 기대야 했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19년입니다. 저는 19년간 대통령의 장갑 문제를 처리해왔습니다. 솜을 넣고 동선을 바꾸고 실내 행사로 변경을 요청하고 매번 완벽하지 못한 임시 방편이었습니다.
50년간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국은 장갑 하나로 해결한 겁니다. 처음부터 4개의 손가락을 위한 장갑을 만든다는 단순하지만 아무도 하지 않았던 발상으로 저는 화장실에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습니다.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19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의전 현장에서 눈이 뜨거워진 것은 그날 오후 정상회담이 끝나고 공식 만찬 준비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한국 의전팀장을 만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콤파니이루라고 인사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과묵한 인상이었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 대통령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의전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비서관님보다는 못하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이번 국빈 방문 준비에 투입된 시간은 총 4,800시간입니다. 전담 인원 86명이 6개월간 작업했고요. 4,800시간.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일한다면 600일. 약 2년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국빈 방문 준비 시간은 평균 1200시간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4배입니다. 의전팀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무슨 뜻입니까? 미국 국무부의 의전 매뉴얼은 실수를 방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교적 금기를 피하고 외교적 결례를 막고 프로토콜을 정확히 따르는 것. 훌륭한 시스템이죠. 하지만 우리의 초점은 다릅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콤파니에이루, 카주, 슈아스코, 전태일 전기, 화장품, 장갑.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계 안에 있었단 말입니까? 네. 우리는 그것을 생애 의전이라고 부릅니다. 생애 의전.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었습니다. 프로토콜은 격식입니다. 하지만 진짜 의전은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나서 무엇을 겪고 어떤 상처를 안고 어떤 꿈을 품고 여기까지 왔는지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머무는 이틀 동안 평생 받아보지 못한 존중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의전입니다. 19년간 의전이란 실수를 방지하고 격식을 갖추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프랑스가 최고라고, 영국이 정석이라고, 미국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의전의 정의 자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브래들리였습니다. 에두아르두, 큰일이야. 무슨 일인데? 한국 의전 이야기가 워싱턴에 퍼지고 있어. 브라질 수행원 중 하나가 SNS에 올린 건데 한국이 대통령 손가락 장갑을 맞춤 제작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 사실이야. 뭐라고? 147개 질의서 답변을 분석해서 새끼손가락 결손까지 추론했어. 그리고 처음부터 4개 손가락 전용 장갑을 만든 거야.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에두아르두. 응. 우리가 브라질 대통령 국빈 방문 때 뭘 했는지 기억나? 물론 기억합니다. 2년 전 루이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백악관 공식 만찬에서 브라질 음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나초와 함께 나온 과카몰레였습니다. 멕시코 음식이었죠. 백악관 셰프가 남미를 하나로 묶어버린 겁니다. 브라질과 멕시코의 차이도 모른 채. 그리고 건배주. 데킬라였습니다. 대통령이 좋아하시는 카샤사가 아니라 멕시코 술 데킬라. 남미니까 데킬라 좋아하겠지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장갑이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 때 일반 5손가락 장갑을 건넸습니다. 대통령이 장갑을 끼셨을 때 새끼손가락 부분이 축 늘어졌고 그 사진이 미국 언론에 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를 갈았습니다. 브래들리, 솔직히 말할게. 뭔데? 한국 의전은 차원이 달라. 우리가 알던 의전이 아니야. 그건 소국의 전략이야. 우리같이 매년 수십 개국 정상을 받는 나라에서 그런 개인화는 비효율적이야. 한국은 한 나라에 올인하는 거고 우리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유지하는 거야. 여전히 오만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오만함 뒤에서 불안이 느껴졌습니다. 방어적인 논리, 자기 합리화. 15년을 알고 지낸 브래들리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들은 동요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치고
지난 19년간 수행한 53개국 국빈 방문 기록을 하나하나 넘겨봤습니다. 미국 백악관 3번 방문했습니다. 3번 모두 프로토콜은 완벽했습니다. 단 한 건의 의전 사고도 없었죠. 하지만 3번 모두 백악관은 우리를 수십 개 국빈 방문 중 하나로 대했습니다. 2년 전 백악관 만찬, 과카몰레와 데킬라, 남미니까 다 똑같겠지 하는 태도. 디저트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바닐라 아이스크림. 브라질에는 아사히, 쿠푸아수, 그라비올라 같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열대 과일이 있는데 미국이 내놓은 것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대통령은 웃으며 드셨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저에게 말씀하셨죠. 에두아르도, 미국에게 남미는 그냥 남미인 모양이야. 브라질도, 멕시코도, 아르헨티나도 다 같은 나라. 그때의 쓴웃음이 떠올랐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메뉴는 프랑스 요리 풀코스였습니다. 브라질 요소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의전 철학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최고를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환대다. 프로페셔널했지만 마음이 없었습니다. 영국 버킹엄 궁전. 매뉴얼대로였습니다. 악수 시간 3초, 건배 타이밍, 좌석 간거리 118cm까지 정확했습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의전. 브라질 대통령이든 호주 총리든 같은 프로토콜. 일본 영빈관. 가장 세심했던 곳이었습니다. 사전 질의서 89개 항목. 하지만 그것은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세심함이었지, 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한 세심함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147개 질의서. 4,800시간의 준비. 콤파네이루. 카주. 슈아스코. 전태일 전기. 화장품. 내 손가락 장갑. 저는 노트북 화면을 닫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53개국. 19년. 수백 번의 공식 만찬과 의장대 사열. 그 모든 경험을 합쳐도 한국에서의 이틀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의전을 했습니다. 한국은 의전을 읽었습니다. 미국은 매뉴얼을 따랐고, 프랑스는 자국 문화를 뽐냈고, 영국은 전통을 지켰고, 일본은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도 방문하는 정상의 인생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은 읽었습니다. 공장 사고, 잃어버린 손가락, 노동자의 슈아스코, 어머니의 카주, 한 사람의 50년 인생을 읽고 그 인생에 대한 답을 의전으로 돌려준 겁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입니다. 공식 만찬과 환송 행사, 그리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한국은 또 다른 것을 보여줄 거라는 것을. 이 나라의 의전팀은 아직 모든 카드를 보여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예감은 맞았습니다. 마지막 날, 공식 만찬이 저녁에 열리기 전 오후에 특별 일정이 추가되었습니다. 대통령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의 제안이었죠. 청와대 영빈관, 삼성 이재용 회장, SK 최태원 회장, LG 구광모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한국 경제를 이끄는 거인들이 한자리에 모인 국빈 만찬. 건배주가 올라왔습니다. 잔에 담긴 것은 카샤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카샤사가 아니었습니다. 유자청과 귤즙을 더한 한국과 브라질의 퓨전 칵테일이었습니다. 카샤사의 거친 화력에 유자의 향긋한 산미가 어우러졌죠. 메인 요리는 슈아스코와 한국 갈비를 하나로 재해석한 특별 요리였습니다. 브라질의 숯불과 한국의 양념이 만나 완전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분노도,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의 뿌듯함도, 동료와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의 의미도. 그래서 루이스 대통령을 만났을 때 마치 오랜 동지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어로 건배사를 올렸습니다. 사우지, 건강을 위하여. 루이스 대통령이 답했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의 인생을 알고 나서부터 우리가 형제처럼 느껴집니다. 전통적인 정치가들은 우리가 대통령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쫓겨다녔으나 꽃이 우리의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한국의 건국 정신인 홍익인간을 언급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지구 반대편에서 온 대통령이 한국의 건국 이념을 인용하는 순간 만찬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만찬의 마지막, 브라질 시인 카를로스 드루몬지 안드라지의 시 한 편이 낭독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연대를 노래한 시였습니다. 대통령이 평생 사랑해온 시인이었죠.
한국 의전팀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두 정상은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2차가 준비되어 있었죠.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치킨과 한국 생맥주. 한국이 수입하는 닭고기의 80%가 브라질산이라는 사실을 담은 유쾌한 2차. 격식과 진심, 유머까지. 이 나라는 모든 것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만찬이 끝난 그날 저녁, 한국 의전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작은 상자를 하나 건넸습니다. 비서관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님께 환송 선물입니다. 내일 출국 전에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열어보시면 압니다. 저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장갑이었습니다. 하지만 국립묘지에서 건넨 의전용 하얀 장갑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용 가죽 장갑이었습니다. 검은색 양가죽, 최고급 소재. 안감은 캐시미어. 왼쪽 장갑을 집어들었습니다. 4개의 손가락, 새끼손가락 자리가 없는 처음부터 4개의 손가락을 위해 설계된 장갑이었습니다. 국립묘지 참배용이 아니라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장갑, 겨울마다 쓸 수 있는 장갑. 상자 안에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한국어와 포르투갈어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써주십시오. 왼손은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저는 카드를 들고 있는 손이 떨렸습니다. 50년입니다. 루이스 대통령은 50년간 장갑 문제와 함께 살았습니다. 50번의 겨울을 보냈습니다. 겨울마다 장갑을 끼면 새끼손가락 부분이 헐렁하게 남았고 그 빈 공간이 50년 전 공장의 상처를 매번 상기시켰습니다. 50년간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브라질 정부도, 미국 백악관도, 프랑스 엘리제궁도, 영국 버킹엄 궁전도, 아무도, 단 한 번도 한국이 해결했습니다. 의전용 하얀 장갑만이 아니라 일상용 장갑까지 그 사람의 남은 모든 겨울을 생각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상자를 닫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19년간 의전 현장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의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국 전 호텔 스위트룸에서 대통령에게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이 상자를 여셨습니다. 장갑을 꺼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고 왼쪽을 보셨습니다. 왼쪽 장갑을 손에 끼셨습니다. 4개의 손가락에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를 읽으셨습니다. 대통령은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갑을 낀 왼손을 쥐었다 폈다 하셨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장갑에 빈 공간이 없는 왼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에두아르두. 네, 대통령님. 이 나라는 내 손가락을 알고 있었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대통령은 장갑 낀 왼손을 가슴에 얹으셨습니다. 50년간 상처였던 왼손이 처음으로 위로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나 클라라 여사가 대통령을 안았습니다. 대통령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브래들리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브래들리. 에두아르두. 오늘 출국이지? 한 가지만 말할게. 뭔데? 우리가 틀렸어. 너도, 나도,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전부 틀렸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의전은 격식이 아니야. 전통도 아니고 매뉴얼도 아니야. 의전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읽는 거야. 그리고 그걸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나라가 한국이야. 브래들리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에두아르두, 나 한국 의전 보고서 다시 써야 할 것 같아. 그것은 브래들리 윌콕스라는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정이었습니다. 브라질로 돌아간 루이스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 자신의 SNS에 한 편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짧은 영상이었습니다. 이분도 채 되지 않았죠. 광장시장에서 한복 원단을 고르는 아나 클라라 여사, 슈아스코를 드시며 눈을 감는 대통령, 국립묘지에서 장갑을 끼는 순간의 그 웃음, 만찬장에서 넥타이를 풀고 치킨을 먹는 두 정상, 그리고 마지막 가죽 장갑을 낀 왼손을 가슴에 얹고 서울의 아침을 바라보는 뒷모습. 대통령은 영상과 함께 한 줄을 남겼습니다. 한국에 받은 대로 되갚아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적었습니다. 한국은 대통령을 대접한 것이 아니라 상파울루 공장의 14살 소년을 기억해 주었습니다. 나의 손가락을, 나의 동료들을,
나의 어머니를 기억해 주었습니다. 50년간 아무도 하지 않았던 일을 한국이 해주었습니다. 이 나라와의 관계를 크게 격상합니다. 내 형제에게 큰 포옹을. 이 게시물은 하루 만에 브라질 전역으로 퍼졌습니다. 조회수 2300만. 브라질 인구의 11%가 본 셈이었습니다. 댓글 52만 개. 대부분이 같은 말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알아냈지? 그리고 이 이야기는 브라질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레딧에서 수만 개의 추천을 받았고 인스타그램에서 수천만 조회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의전이 외교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냈고 BBC는 내 손가락 장갑을 외교사에서 가장 작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프랑스 엘리제궁 의전보좌관 마리 듀발은 프랑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제궁에는 300년의 의전 역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보여준 것은 우리에게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격식을 완벽하게 합니다. 한국은 진심을 완벽하게 합니다. 브래들리 윌콕스. 한 달 후 미국 국무부 의전국 내부 회의에서 3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국 모델, 인물 중심 의전의 재정의. 미국 국무부 역사상 타국의 의전 사례를 공식 보고서로 다룬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말,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의전학회에서 한국의 생애, 의전 사례가 공식 교과서로 채택되었습니다. 64개국 의전 담당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만장일치였습니다. 한국 의전팀장은 기조연설을 요청받았지만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짧은 서면 메시지를 보냈죠. 의전은 기술이 아닙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는 것입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으며 서울에서의 이틀을 떠올렸습니다. 53개국을 다녔습니다. 19년을 일했습니다. 수백 번의 악수와 건배와 사열을 받습니다. 하지만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정상을 이렇게까지 읽어낸 것은 한국이 처음이었고 아마 마지막일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반도체와 자동차와 케이팝으로 세계를 놀라게 한 나라. 하지만 이 나라가 진짜 세계를 움직인 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50년 상처를 읽어내는 진심이었습니다. 격식은 배울 수 있습니다. 전통은 쌓을 수 있습니다. 매뉴얼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만들 수 없습니다. 가지고 있거나 가지고 있지 않거나. 한국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모든 장갑에서 헐렁하게 남았던 5번째 손가락의 빈자리.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실이나 가죽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의전은 격식이 아닙니다. 의전은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까지 53개국을 다닌 의전 전문가가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진심이 세계를 감동시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